예, 우선 첫째로는 이제 교육감을 하면서 교육이 제대로 자리 잡고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도 경기 도우 역할이 참으로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느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시대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 이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이제 국민적인 여망과 또 국민적인 바람, 이것을 제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제 그런 판단.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정치권과 이제 시민사회와 학계 분들이 이제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제 권장했던 이런 것을 근간으로 해서 제가 이제 길을 바꾸게 되었고, 교육감 5년 하면서 그 교육행정을 펼친 것을 기반으로 해서 경기 도정을 보다 더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상버스에 대해서 사실은 유언비어성 또는 정략적인 공격들이 이제 많았습니다. 그것은 실은 이 무상버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또 이것을 호도하기 위한 그러한 공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건 잘못된 사안이라고 보고요. 무상버스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우리 그 어르신들과 이제 장애인들 그리고 초중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서 바로 이제 우리의 복지 수준을 하나하나 이제 높여 나가겠다는 이제 그런 취지가 다분히 담겨 있습니다. 경기 도민들께서 이제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이제 교통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교통 문제를 저는 세 가지로 접근을 했습니다. 무상버스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교통 문제 접근 방법은 이제 바로 출퇴근 시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경기 도민들의 교통의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종합적인 교통 체계를 재편하고 그것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앞것과 연결됩니다만은 이제 버스 공영제도 이제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에서 바로 경기 이동자유공사를 설립해서 거기에서 이제 신설 버스 300대를 확보해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이제 투입하고, 그리고 낮 시간에는 바로 노선 버스들도 이제 비어서 다니기 때문에 이 300대는 각 시에 또는 시 간에 이루어지는 문화, 관광, 또 예술, 행사에 이제 투입한다든지 요구되는 이제 코스에 투입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교통복지와 관련한 무상버스를 이것도 이제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실시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많은 경우들이 그 무상버스가 실시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그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제기되고 제시되는 사안이라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가지고 있는 교통복지적인 측면 또 편의성의 증대 측면, 이것을 지레 우려해서 또 정략적으로 공격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바로 이제 2015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장애인들 그리고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상버스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추정은 956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버스 보조금을 그동안에 경기도에서 지급해 왔는데, 이것이 지급된 사례에 견주어 보면은 실은 경기도청에서는 그 956억 원 중에서 한 400억 원 내외 부분을 담당하도록 되고, 시군에서 이제 나머지를 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400억 원 내외 수준이라는 것은 경기도 일반회계 13조에서 극히 얼마 안 되는 부분이고 해서 이건 충분히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016년은 거기에 고등학생을 추가하고 2017년에는 또 낮에 텅텅 비어가는 시간 11시부터 2시까지를 모든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증대시켜 나가는데,
그런 경우에도 충분히 우리 경기도 재정으로 부담이 가능하고, 오히려 우리 교통복지 차원에서 도민들에게 제공하는 이제 복지 서비스란 면을 보면은 해야 될 사안일 뿐만 아니라 하고도 남는 그런 우리의 이제 재정이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발표하고 이제 제시한 정책은 바로 이제 무상버스뿐만 아니라 혁신 대학 네트워크, 그리고 또 앉아가는 아침, 그리고 이제 주택과 부동산 정책, 그리고 일자리 정책, 그리고 이제 오늘 할 부분은 이제 복지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을 제시하면서 사실은 고용과 성장이 함께 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제 잡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고용과 관련되는 일자리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는 이것을 함과 동시에 우리 중소기업과 이제 대기업이 동반 성장하고, 그리고 노동과 이제 자본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동반 성장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특히 그동안에 이제 김문수 지사가 상당한 정도 일자리를 나름대로 이제 축소 지향해 왔는데, 이것이 아니라 이제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일자리 질을 개선해 나가는데, 바로 이제 혁신대학 네트워크도 일자리와의 연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이제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동반 성장의 방향을 잡아 나가고자 하고, 그리고 이제 주택과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물론 일부에서는 이제 주택 부동산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이제 대박이란 표현을 쓰면서 상당한 정도 투기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하는데, 그것은 그게 아니라 주택과 이제 부동산은 우리 서민들이 또 도민들이 가져야 되는 이제 기본적인 환경 시설이고, 그리고 이제 도민들의 그 정착을 위한 제도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그동안에 김문수 지사 때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기한해서 한 공공임대주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5천 가구씩을 지어서 4년간 2만 가구를 만들 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민간업자들도 임대주택에 참여하기 위해서 민간업자 참여 속에서 10,000 가구를 추가하기 위해서 4년 재임 동안에 3만 가구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주택과 부동산의 이제 공공성의 개념을 더욱더 이제 도입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약과 관련해서 이제 더 말씀드리자면 혁신대학 네트워크라는 게 제시되어 있는데, 혁신대학 네트워크는 경기도에 무려 이제 29개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국립대학이고 나머지는 다 사립대학인데, 오늘날 이제 대학이 이제 공급 초과인 상태고, 몇 년 후에는 무려 이제 전국적으로 16만 명의 공급이 초과되는 상황이어서 대학 구조조정을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서 펼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일면도 있겠습니다만, 경기도 대학들은 보다 더 이제 자기 충실성을 높이면서, 그리고 이제 질적인 수준도 높이면서 경기도정과 경기도민들과 함께 나가는 이제 그런 그 대학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경기도가 또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혁신대학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도지사와 이제 총장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혁신대학 네트워크 사업단 활동을 통해서 바로 이제 공동의 교양과정 연구하고 공동의 대학원 운영을 연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라든가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동시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또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취업과의 이제 연결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경기도에서 대학은 나오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굳이 취직해야 할 필요 없이 경기도에서 이제 발전하는 산업 경제, 발전하는 종합적인 경제의 중요한 역군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취업 시스템과 연계 속에서 혁신대학 네트워크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기본적인 이제 복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우선 노인들 복지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이제 교통복지와 관련해서도 65세 이상 노인들이 그 무상으로 다닐 수 있도록, 서울의 지하철이 무료인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는 버스를 무료로 해서 차별이 없도록 하자라는 그런 것이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 노인들께서 가면 갈수록 이제 건강이 걱정이 되고, 또 그리고 우리 노인들의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과 또 살림살이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보완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취지에서 이제 노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적 안전망, 노인들에 대한 복지 수준을 높이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장애인들이나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복지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도 동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기초 무공천이 이제 지난 대선의 모든 후보들의 이제 공약이었는데, 새누리당이 그 공약을 폐기하고 사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이 뭐 다른 것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만 이 기초 무공천도 사실은 거짓말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기본적으로 이제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하는 게 원칙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작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선거에 돌입한 상황에서 바로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를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하는 여론과 유권자들의 이제 문제 제기들이 많았고,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는 취지에서 새정치민주연합도 그 공천을 하기로 얼마 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약속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상대 새누리 또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하는 정치를 하는 속에서 불가피한 조치일 수밖에 없었고, 유권자들의 그 문제 제기와 또 유권자들의 방향 제시에 부응하는 그러한 이제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서 이룩한 이제 그러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존중합니다만은, 그러나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대선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그러한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남경필 후보도 이제 뭐 5선 관록의 이제 좋은 정치인이죠. 그리고 뭐 수원도 사랑하고 이제 경기도도 이제 잘 아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경필 의원은 행정을 해본 경험이 이제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를 하면서도 정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데 반해서 저는 이제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행정을 2차례나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교육행정을 또 성공적으로 변화시키고 혁신시킨 그런 성과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저는 이제 경영학자로서 40년간 경영학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자문과 또 연구 분석을 하면서 대안을 제시해오는 그런 활동들도 해왔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경기도정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 우리 경기도민들의 이제 현실적인 상황, 이것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또 혁신시키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바라고 요구하는 것은 구태의하는 정치 또는 기득권에 연연하는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 도민들,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정치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새로운 정치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우리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인구도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기도의 중요성과 또 소중함이 높아졌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경기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바로 우리 경기도의 위상과 중요도에 걸맞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더더구나 경기도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접경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안보의식 가운데 평화를 지향하는 그런 경기도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동북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성장하기를 모든 분들이 바랍니다. 그러한 위상과 역할을 만들어 가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경기도민들과 언제나 함께 호흡하고 경기도민들의 애환을 함께 나누면서 동시에 우리 경기도민들의 미래지향적 발전 가운데 행복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